지난 도쿄올림픽 때 화제가 됐던 것 중 하나가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 공수였죠. 방사능 오염우려하는 일본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 우리 선수들에게 먹일 수 없다면서 식재료부터 요리사, 영양사 등등 모든 걸 한국에서 공수해서 아예 한국 선수들을 위한 급식 가건물을 통째로 하나 뚝딱 만들었죠. 맛있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수많은 외국 선수들이나 기자들까지도 우리도 한국 도시락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기현상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K-팝, K-뷰티, K-무비, K-드라마, K-푸드, 앞에 K자 붙는 무언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서도 K-푸드, 좀 더 구체적으로는 K-급식의 선전이 본의 아니게 펼쳐졌던 것 같고요. 한국의 만두나 김치 같은 한국 음식들을 그냥 한국 발음 그대로 표기하고 말하는 시대가 된 건 물론이고요. 한국 만두를 미국 굴지의 홈쇼핑 방송에서 팔고 그 진행자는 그게 너무 맛있어서 방송 대신 먹방을 해버렸다는 전설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젠 한국의 급식 기업들도 K급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전 세계를 주름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회사밥 먹으면 사축,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축처럼 일하는 직장인 된다 말하고 그랬대요. 그만큼 회사밥은 대부분 맛이 없고 빈약하고 질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다르죠. 회사의 밥, 그것도 회사 식당밥 먹으러 간다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할 정도고요. 셰프 개발 메뉴는 기본! 회사밥으로 살도 빼고 혈당 관리까지 할 수 있다니 세상 정말 달라졌죠. 여담으로 방탄소년단도 본인들 회사 하이브의 구내식당 밥이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한다네요. 그런데 코로나19로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이 급식업 아니겠습니까? 다들 학교 못 가고 회사 못 가 재택근무하고 이러니 급식 재료를 대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수많은 학교와 회사들의 이 단체 급식으로 재미를 쏠쏠히 보던 급식 기업들도 단체 멘붕에 빠지게 됐죠. 코로나 초창기엔 이 관련 기사들도 엄청 많이 쏟아졌었어요. 한국의 단체 급식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4조 2,799억 규모, 이 중 상위 6개 회사가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28.5%, 아워홈이 17.9%, 현대그린푸드가 14.7%, CJ 프레시웨이가 10.9%, 신세계푸드가 7%로 거의 80%에 육박을 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대형 급식 기업들도 다 휘청거린 겁니다. 단체 급식 수요가 줄어들면 우선 해야 할 일, 그럼 어떻게든 다른 데서 돈을 벌어와야겠죠. 대형 급식 기업들 이렇게 테이크아웃용 식단을 늘리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신세계푸드인데요. 일단 테이크아웃 전문 코너를 빵빵하게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종전의 샐러드, 샌드위치뿐 아니라 빵, 피자, 디저트, 햄버거, 조각과일, 김밥, 간식, 음료 등등 테이크아웃 간편식 종류를 무려 100종으로 늘렸어요. 외식 매장에서는 즐기던 메뉴나 직접 수제로 조리한 간편식도 확대했는데 바질, 아보카도, 리코타 샐러드 같은 건강식 재료를 활용한 프리미엄 샐러드, 비건 전용 도시락 같은 걸 늘린 겁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이 테이크아웃 간편식 이용량이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8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72%나 늘기도 했대요. 구내식당 급식을 코로나19 이전처럼 대대적으로 할 수 없게 된 대신 음식을 고급화하고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본격화해서 직장인들이 직접 와서 사가서라도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셰프투고라는 배달 서비스를 구내식당에도 도입을 합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운영 중인 셰프투고의 올 1월 단체 주문 건수는요, 지난해 1월 대비 무려 308%나 증가했었다네요. 구내식당에서 회사원들에게 배급 비슷한 방식으로 판매하던 이 단체 급식을 셰프가 개발한 고급 도시락 메뉴로 탈바꿈시켜서 직접 배달까지 해주니까 회사원들은 어쩌면 오히려 더 에라디아가 된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메뉴도 신세계푸드 전문 셰프들이 개발한 바비큐 치킨 도시락, 불고기 새우 크로켓 도시락, 수제 함박 스테이크 도시락, 찹스테이크 도시락 같은 것들이 인기라고 해요. 말만 들어도 침 넘어가는 메뉴들이죠. 아워홈도 구내식당 전용 테이크아웃 브랜드 인더박스로 줄어든 식수를 채우고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직접 반죽하고 구워 만들어 파는 프리미엄 빵이 70여 종이나 되고 13종이나 되는 수제버거도 판다고 해요. 아워홈 역시 이런 메뉴를 좀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걸로 회사원들이 직접 찾아와서 테이크아웃 해가게끔 한 건데 인더박스의 올 2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약간은 더 색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았는데요. 단체 급식 전문 케어푸드 브랜드 그리팅 오피스를 통해서 의료기관과 손을 잡고 건강식단을 서비스하게 된 겁니다. 맞춤형 건강식단 브랜드 그리팅으로 특화를 시켜버린 건데 건강식단 가정 간편식 밀키트 제품을 출시한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라
아니라 워낙 밀키트 많이 팔리잖아요. 건강식단이라는 게 더 큰 메리트가 됐어요. 최근엔 백화점 반찬 가게 분야에까지 진출하는 등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네요. CJ 프레시웨이는요, 현재 6개 위탁 운영 구내식당에서 진행하는 이 테이크아웃 서비스가 이 식당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예 여기도 테이크아웃 간편식 전용 브랜드를 준비 중이래요. 코로나19 때문에 큰일인데 테이크아웃 서비스라도 해볼까 해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죠. 후발주자인 만큼 메뉴도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국내 급식 기업들이 안간힘을 써왔고 또 그만큼 성과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아워홈은 급기야 미국인들도 K급식을 먹게 하겠다라는 야심찬 전략을 실행에 옮기게 됐습니다. 아워홈은 미국 우정청과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오는 9월 말에요, 미국 우정청 LA본부 임직원 전용 식당을 오픈할 거래요. 와, 이제 미국 우체국 직원들이 아워홈 급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규모가 430평이나 되고요. 365일 24시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국내 단체 급식 기업이 미국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을 수주한 것 이번이 최초입니다. 사실 아워홈은 2010년에 국내 기업 최초로요, 중국 단체급식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해외 시장 문을 두드렸는데, 현재 중국에 4개 법인 두고 있고요. 중국 10개 도시에서 위탁이나 오피스 구내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2017년에는 베트남 북동부 하이퐁에 법인을 설립했고 베트남 진출도 본격화했죠. 자, 그런데 K급식을 들고 미국 공공기관에도 이젠 대대적으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미국이나 해외에서 K푸드에 대한 신뢰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진 편이니까요. 이번 아워홈의 미국 급식 사업 진출이 성공을 거둔다면 앞으로 아워홈뿐 아니라 다른 급식 회사들의 K급식도 K푸드나 K팝처럼 중국이나 동남아, 미국, 유럽 등등에 쏙쏙 진출하며 승승장구하는 거 기대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각고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든 뚫어오고 있고 미국 시장에까지 진출한 이 진격의 한국 급식 기업들의 전망은 마냥 밝기만 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당연히 코로나19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니 오히려 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출몰하면서 갈수록 강력해진다는 게 첫 번째로 골치 아프게 버티고 있는 큰 리스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일이 또 생기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1조 2천억 규모의 구내식당 단체급식이 경쟁 입찰로 전환될 예정이라네요. 기존 대기업 급식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던 이 계열사 구내식당이 경쟁사 중견 중소업체들에게 개방되는 거죠. 물론 대기업들이 자기네랑 한식부인 급식기업에게만 일감을 몰아주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부수적 이익을 얻고 중소급식기업들은 계속 힘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 절대 좋지 않은 거죠. 대기업 소속의 급식기업들과 중소급식기업들이 더 공정하고 활발하게 경쟁도 하고 같이 발전을 해라. 그래서 이런 경쟁 입찰로 대대적인 전환을 하려는 거긴 한데요. 과거에 이 비슷한 걸 시도했다가 폭망한 경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중기 적합업적으로 지정됐던 LED 조명 시장 일을 악몽처럼 떠올리는 거죠. 그때 그 일 때문에 한국 LED 조명업계는 갑자기 중국산 선지로 변질이 되고 산업기관이 무너질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이번에도 자칫 잘못하면 한국 급식업계가 그 꼴 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는 거죠. 단체 급식 개방은 일감 몰아주기를 막고 중소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아라마크 같은 외국계 기업들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사업장 급식은요, 사실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엔 어려운 규모일 수 있고요. 또 사업장이 변경이 되면 일자리는 어찌저찌 이어지겠지만 근로자의 복지나 급여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입찰 경쟁 조건이 너무 높아서 아예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도 나올 수 있고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이 개방이 되면 급식 시장에도 커다란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급식 사업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계열사 업체에는 타격이 있을 거고요. 운이 좋으면 중견 중소업체들은 도약의 기회를 만날 수도 있겠죠. 외국계 기업들이 오히려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에 따라 국내 단체급식 시장 선두권에 변화가 올 수도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기존의 그 내부 거래 비중이 낮은 기업일수록 대기업 단체급식 시장 개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분석가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들 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다른 분석가들처럼 확신을 잘 못하겠습니다. 대기업 단체급식 시장 개방으로 한국의 중견 중소급식 기업들이 더 살아나고 대기업과 더불어 상생 발전하는 그런 좋은 그림이 형성이 될지, 아니면 과거 LED 조명업계의 악몽이 재현될지, 어쨌거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급식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특히 이 코로나19 리스크에는 어떤 급식 기업이
기업이 가장 훌륭하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그 미국 사람들이 먹는다는 아워홈 급식 메뉴는 뭐가 될지 새삼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함께 와주신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마음도 인생도 찐 부자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만나요.